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양주 옥정 물류센터는 지역의 핵심 갈등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자리했습니다. 정희태 양주시 의원 그리고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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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원장님. 양주 옥정 신도시 내에 물류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죠. 근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양주 옥정 물류센터 건립 논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옥정 물류센터는 지원시설 1부지가 있고 2부지가 네네. 있는데 지원시설 1부지는 2021년 9월에 허가가 났고 네. 그다음에 그 지원시설 2부지는 2022년 3월 달에 허가 나서 그 지방선거 며칠 전에 네네. 착공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건축 허가가 난. 예, 네네. 예. 위원님, 그러면 양주 옥정 물류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두 필지 중에 이제 고암동의 593-1번지에 이제 건립될 물류센터는 지하 3층, 뭐 지상 5층, 바닥 면적이 이제 일반 축구장 3.8배인 이제 8,300평 예, 이제 달하면서 이제 높이는 66m로 일반 아파트 24층 예, 해당하는 단독형 대형 이제 건물입니다. 그 앞에 이제 592-1번지에 하는 건물은 또 이제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이제 53m의 규모가 이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축구장 면적의 4배 정도 이제 규모인데 그 위치를 두고도 또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이제 덕정지구하고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했을 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삼봉국도 우회도로를 접속하게 되고 그 세종 포천간 그 고속도로가 네네네.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래 양주 옥정 물류센터 부지는 이제 지원시설 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된 걸까요? 2007년도에 이제 공공주택 용지였다가 2008년도에 도시 지원 이제 용지로 변경되었고 2013년도에 이제 현삼식 시장님 재임 시절에 도시 지원 시설 중 창고 시설이 이제 추가되면서 물류센터가 이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먼저 이제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죠. 위원장님, 먼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환경영향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그 주민 공청회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됐을 텐데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됐고 교통영향 평가도 간이 평가로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게 또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심지어는 시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더 반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화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뭐 과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뭐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이제 물류센터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옥정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10월 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이 물류센터가 착공한 곳을 두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건축 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이제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제 착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곤 있는데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시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서 이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2년 이내에 공사를 이제 미착수로 허가 이제 건축 허가 취소를 이제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척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민주당 시도 의원들이 양주 시민의 요구를 이제 바탕으로 이러한 꼼수 착공을 강력히 규탄했던 것이고 또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수현 시장이 나서서 공약을 이행하고 가능한 이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그 양주시가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했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님. 뭐 2007년에
그 지구 단위 네. 계획 수립할 때 그때 2007년에 환경영 평가를 했는데 했죠. 예. 지금 16년이나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는 없었는가. 당시에. 예. 또 교통영향 평가도 마찬가지로 또 그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시민들도 모르게 어떻게 전임 시장 시기에 이렇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그 당시에 있던 시의원님들도 전혀 지금 뭐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저도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네. 물류센터 이제 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책임을 이제 넘기는? 얘기하시는 뭐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이제 인허가 사항을 강수현 시장과 논의하고 계신지 요거를 한번 묻고 싶고 이제 예. 시청의 이제 인허가 사항은 정당과 이제 논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알 수 없었던 내용이고 당시 이성호 시장께서는 이제 또 와병 중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양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접한 후에 물류창고 반대 입장을 냈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제 강수현 양주시장은 물류센터 집권 취소를 핵심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에 백지화는 힘들 것 같다면서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공약 철회 입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수현 양주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직권 취소를 이제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네. 공약을 철회했다는 것은 저도 아직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약을 공약을 볼 수는 없다. 공약은 선거 전에 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공약. 예, 근데 선거 공약을 이미 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을 아니 본인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직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없어서 네네.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 이미 본인이 한 공약을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네네.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지 이렇게 네. 어떻게 결혼 약속을 지금 한참 후에 취소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네.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예, 노력을 노력하실 거고 네. 다만 이 직권 취소라는 것은 그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네. 직권 취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네. 어떤 문제점이 정확하게 취소 요건이 돼야 네.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난 생각하고 네. 제가 최근에 우리 강순현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시에서도 네. 그런 의사를 그쪽에 이미 타진도 하고 저도 최근에는 이제 네. 그 시행사 쪽에 지금 그 물류 사업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PF도 안 이루어지고 그 사업 자체도 어렵고 이런데 굳이 그 물류 사업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네. 이제 다행히 이제 택지 개발 사업 준공이 되고 이제 5년이 되면 그 토지 용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시기가 되는데 그 또 사전 협상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시하고 협상을 해서 다른 사업 용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다른 우리 남양주시 보니까 그 지금 국회의원이 그 중재를 해가지고 그 업체와 시하고 중재를 해서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기사를 봤는데 우리 시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뭐 누가 했느니 뭐 직권 취소를 뭐 했느냐 이런 논란보다는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일단
해결책을 찾지 않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께서도 이 허가 취소가 돼야 된다. 허가 취소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 취소가 돼야 사업 바뀔 수 한다는 있게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만나서 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그런 의사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의원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업사 측은 이제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태이고 네. 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이제 사업자를 만나서 시민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와 이제 이대로 가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점을 전달한 상태고 사업자와는 이제 물류센터 이외에 이제 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제 변경 등 뭐 이제 차선책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시민들의 이제 강력한 반대를 바탕으로 양주시가 이제 물류센터를 저지를 이제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이제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통해 이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면 이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비슷한 갈등 의정부시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의정부시도 그렇고 뭐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뭐 남양주도 그렇고 예, 그 아무래도 그 물류센터라는 것이 이제 물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이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들어보면 이 그 작업이 이 우리 주민들이 그 휴식할 수 있는 그 야간 또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거기에 따르는 뭐 빛공해라든지 지금 그 안온하게 쉬어야 될 그 시기에 그걸 환하게 불을 밝히고 이렇게 그 물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빛공해라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의정부도 이걸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이거 취소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의정부도 역시 그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로 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죠. 그 의정부 시장도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반대. 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의정부 이제 고산동 이제 물류센터 또한 이제 김동근 시장님께서 이제 후보 시절부터 지금 이제 당선되시고 이제 최근까지 후원 장담하셨던 이제 전면 백지화 공약은 다수의 이제 확인 결과 실무 부서에서도 이제 법적으로는 백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공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그런 높은 그런 상황인데 갈등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필요해 보입니다. 그 위원장님 먼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작년 새로 민선 8기계가 시작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과 함께 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네. 뭐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그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그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노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야 다 힘을 합해서 네. 이 사업을 그러니까 허가 취소는 못할 수 있어도 네. 사업 취소는 할 수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다행스럽게도 그 물류 사업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근에 저도 그 시행사 쪽에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시에서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공고를 좀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이 여야 우리 시의원들께서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하면 그 사업을 취소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우선 강수현 시장님은 이제 물류센터 건축을 이제 집권 취소하겠다고 공약하며 이제 시장이 당선되었기에 이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사업자에게 인식시키고 물류센터 이외에 다른 시설로 이제 전환을 이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꽁수 착공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 이제 의견과 함께 이제 성장하는 협력이 이 사업의 열쇠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양주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옥정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원래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시설 용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신도시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기능이 이 지원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이 지원시설 용지가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옥정의 오른쪽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뭔가 우리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네.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런 지원시설 용지로서 기능을 해야 우리 옥정 신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류센터는 반드시 그 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이런 지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옥정 신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옥정 신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26만 양주 시민 여러분,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대만을 외치는 정치인, 누구 탓을 하며 정작 해답을 찾지 못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물류센터가 건축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설득하며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합치고 시민 여러분의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정 물류센터 관련 현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